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아스 멘데스. 아르헨티나의 베테랑 항공우주 엔지니어이자 공군 조달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곧 한 국가의 굴욕적인 국방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전 포클랜드 상공에서 경험했던 처절한 패배, 그 후 이어진 강대국들의 무자비한 무기 금수 조치와 결정적으로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심 부품, 특히 영국제 사출 좌석에 대한 종속성은 아르헨티나 공군을 날개가 꺾인 새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아스는 낡고 녹슨 기체들을 보며 주권을 잃은 군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평생의 숙제는 단 하나, 킬 스위치 없는 전투기를 조국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정세는 그에게 단 한 번도 희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방의 낡은 중고 기체들을 비싼 값에 들여와야 했고, 그마저도 강대국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매번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낡은 에이사 스카이호크의 모형과 함께 자국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었던 굴욕의 기념비와 같았습니다. 낡은 커피잔에 담긴 쓰디쓴 현실은 엘리아스의 꿈을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의 눈빛은 낡은 종이 한 장에 고정됩니다. 한국에서 온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레이터 파트 1 잃어버린 날개의 땅 아르헨티나의 숙명.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공군 조달 책임자 엘리아스 멘데스입니다. 제 조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이후 우리는 굴욕적인 현실에 갇혔습니다. 전투기 하나를 들여오려 해도 서방 강대국들의 승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개입은 집요하고 잔혹했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의 그리펜을 원했지만 핵심 부품인 마틴 베이커, 사출 좌석이 영국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킬 스위치, 이 단어는 우리 공군에게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조종사를 양성하고 강한 훈련을 거듭해도 결국 우리의 목숨과 무기는 타인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매번 중고 F-16이나 미라주를 구걸하듯 협상해야 했고, 그마저도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았습니다. 제 책상 위 낡은 전투기 모형은 제가 지켜내지 못한 조국의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것보다 기술적 종속 때문에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이 더 비참한 패배라고. 저는 압니다. 우리의 조종사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그들의 꿈은 강대국의 기술 지원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종이장과 같았습니다. 이 악몽 같은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 굴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제 남은 생의 마지막 임무는 아르헨티나가 스스로의 하늘을 지키는 자유로운 날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숙명 같은 현실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앞에 새로운 희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2 사막에서 찾은 오아시스 KF-21 블록 3의 청사진. 저는 매일 전 세계의 국방 보고서를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J-20, 러시아의 수-57, 미국의 F-35,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너무 비싸거나 구매 불가능하거나 또 다른 종속이었습니다. 그때 제 레이더에 포착된 것은 아시아의 작은 거인, 한국의 KF-21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다른 외산 부품 조립품이 아닐까 하는 냉소가 먼저 들었죠. 하지만 제가 최근 입수한 한국 정부의 파격적인 결정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 KF-21의 예산을 기존 1조 3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증액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내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국가적 의지를 상징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특히 블록 3 완전 스텔스화 계획은 제 엔지니어의 혼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선도 기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35와 같은 막대한 비용의 풀 스텔스를 처음부터 시도하는 대신 블록 1부터 블록 3까지 단계적, 합리적인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같은 제3국에게 완벽하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자주 국방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처럼 전쟁의 폐허를 경험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기술적 주권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군사적 주권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종 속의 사슬을 끊어낼 해방의 도구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보라매의 날개가 우리 아르헨티나의 잃어버린 날개가 되어줄 것이라고. 파트 3 내부의 적들 검증되지 않은 한국이라는 비난. 제 보고서는 정부 수뇌부에 전달되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군 수뇌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엘리아스, 정신 차려. 한국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도전자일 뿐이야. F-35를 따라 만든 짝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당장 작전 투입이 가능한 서방의 검증된 중고기야. F-16을 헐값에 들여올 수 있는데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한국의 미완성품에 모험을 걸어야 하지? 그들의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이 아직 엔진 국산화를 이루지 못했고 블록 3의 스텔스 성능도 미지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의 기술적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F-16을 들여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부품 공급에 목을 매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외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전투기는 또다시 경납고에서 먼지만 뒤집었을 겁니다. 30년 전의 굴욕을 또다시 반복하자는 말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겪고 있는 기술 개발의 어려움 엔진, 웨폰베이 설계은 바로 자주 개발의 훈장이라는 것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모든 나라가 겪는 통과 이래라는 것을. 하지만 친서방파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들은 저를 낭만주의자 혹은 무책임한 도박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패배주의와 종속심리 속에 있다는 것을. 파트 4 기술적 증명 한국의 자립의지. 저는 냉정하게 KF-21의 기술적 가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로드맵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급자족을 향한 집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하여 KF-21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핵심 기술이 없어도 전투기의 눈을 스스로 만들 능력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일본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댓글에서 토론했듯이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KF-21에 장착할 15,000lbf급 국산 엔진을 개발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이 엔진 개발에 겪는 고통은 러시아나 미국조차도 겪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저는 일본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하며 수뇌부를 설득했습니다. 예산이 무제한이 아니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만들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단계적 블록 업그레이드 전략은 마치 자전거를 배우듯 작은 성공을 발판 삼아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언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수출용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강대국의 개입 없이 자국의 영공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권 수호의 선언문이며, 이것이야말로 아르헨티나가 부품 공급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설계도입니다. 한국이 엔진, 미사일, 레이더까지 자립하려는 노력은 곧 우리가 킬 스위치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기술적 증명이었습니다. 파트 5 운명의 프레젠테이션 킬 스위치는 없다. 저는 마침내
대통령과 군 수뇌부 앞에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가졌습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최신 KF-21의 3D 모델 대신 낡은 A4 스카이호크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 마틴 베이커의 사출 좌석 도면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수뇌부 여러분, 지난 30년간 우리의 조종사들은 이 사출 좌석 때문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비행 중 격추의 위험보다 전투기가 고장났을 때 강대국이 부품 공급을 막아 비행을 못하게 되는 정치적 고장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킬 스위치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KF-21의 블록 3 로드맵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F-16을 사면 우리는 또 다른 손님이 됩니다. 하지만 KF-21을 선택하면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됩니다. 한국은 부품을 팔고 끝내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하려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방위산업 성공은 우리에게도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 자립이라는 열매를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사는 것입니다. 2조 4천억 원의 파격 증액을 결정한 한국의 의지는 바로 우리에게 노예가 아닌 파트너가 되라는 초청장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경험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KF-21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자유로운 날개가 되어줄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6 최후의 방해 서방의 압박과 한국의 지원. 제 프레젠테이션은 수뇌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KF-21 도입을 위한 한국과의 협상 개시가 승인되려는 찰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방의 한 강대국이 전례 없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최신 중고 전투기를 제안했습니다. 거의 헐값에 가까운 가격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명백히 KF-21 계약을 방해하려는 막판 뒤집기였습니다. 내부의 친서방파들은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아스 박사,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한국의 미완성 기체보다 당장 성능이 확실한 서방에 검증된 기체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유혹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KAI 측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KAI는 아르헨티나의 고질적인 부품 종속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지원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중고기를 팔아치우는 상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스스로 KF-21을 유지, 보수하고 장차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 제안은 서방의 중고기들이 숨기고 있던 종속의 독을 완전히 해독하는 자유의 묘약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이 순간 한국의 진정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대통령은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굴욕적인 종속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파트 7 주권의 깨달음, 한국이 가르쳐준 희망.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후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그들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오직 스스로의 힘과 피땀으로 일구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아르헨티나가 가야 할 길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KF-21에 2조 4천억을 쏟아붓는 것은 단순히 F-35와 경쟁하려는 허영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철학이자 두 번 다시 남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가 돈이 없어서 전투기를 못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한국의 불굴의 의지라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전투기였습니다. 엘리아스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자주 국방이란 강대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다시는 킬 스위치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아르헨티나의 항공우주 기술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잃어버렸던 국가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파트 8 새로운 시대의 비상 보라매를 타고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르헨티나의 활주로에 태극 문양과 아르헨티나 국장이 선명하게 새겨진 KF-21 블라크 3의 목업 기체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완전 스텔스 형태로 설계된 그 기체는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엘리아스 박사는 감격에 찬 눈빛으로 그 기체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낡은 A4 모형을 보며 과거의 굴욕을 되새기지 않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한국의 기술력과 아르헨티나의 자주 국방 의지가 결합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무기처럼 공짜도 중고도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 얻어낸 주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엘리아스는 젊은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의 밝은 얼굴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비행 중 사출 좌석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엘리아스 박사는 활주로에 서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KF-21을 향해 경례를 올립니다. 한국의 보라매가 아르헨티나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곧 세계 모든 제3국의 희망이며 강대국에게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는 기술적 자립에서 온다는 것을.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자주 국방 시대를 선포하는 자유의 비상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우정은 이 강력한 날개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